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코모. 자, 일단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모이스킨이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좀 피오렌티나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이제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원정팀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인터밀란과 연달아 두 번의 경기를 좀 치렀는데 1승 1패로 나름 좀 선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3대0 대승을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좀 거두며 이제 예상 밖의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가 12월에 좀 중단된 경기를 다시 좀 재개한 이제 경기였기 때문에 다소 좀 어수선했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거는 굉장히 좀 높이 좀 살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현재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좀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처럼 템포 조절하면서 홈에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라인을 좀 비교적 더 올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모 입장에서는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더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볼 하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운영면에서는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좀 밀리다 보니까 코모 입장에서는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좀 화력적 양상으로 좀 이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좀 나은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좀 코모가 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네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코모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려 역습에 좀 취약한 그런 좀 코모기 때문에 역습 전개가 좋은 피오렌티나 상대로 되려 좀 당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제 뭐 코모가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뭐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좀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확실히 좀 모이스킨의 부재는 피오렌티나한테 있어서 그것도 이제 공격 쪽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좀 클 수 있지만, 뭐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피오렌티나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피오렌티나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레체. 자, 일단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일단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케티 감독을 경질하고 다시 네스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보케티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이제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4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좀 거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케티 감독을 좀 경질했고, 그리고 한두 달 만에 다시 이제 네스타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네스타 감독 복귀 후 이제 몬차의 좀 첫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금 좀 몬차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파르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거나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좀 좋은 결과를 좀 연이어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다시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진 그런 좀 레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현재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레체가 더 앞서긴 하지만 이번 시즌 레체가 대체로 좀 기복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연승을 이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레체 역시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면이 좀 많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현재 좀 흐름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이제 좀 레체 그런 약간 좀 기복이 좀 심한 편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이제 좀 연승이 없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더 크지 않나 좀 예상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이제 교체된 후 이제 좀 첫 경기를 좀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감독 교체 후 첫 경기를 치르는 팀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좀 만든 경우가 이제 좀 많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좀 몬차한테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또 많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몬차가 원정이 아닌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최소한 요 경기는 몬차가 원정 레체 상대로 패배는 안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네스타 감독이 이제 한번 잘리고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레체 그 원정에서의 이번 시즌 뭐 연승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감독 교체 후에 그 좀 팀들이 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좀 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 맞물려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역배받은 몬차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몬차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몬차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와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차 프랜승의 2.5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발베이크 경기. 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보데글림트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3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로 이어지는 거는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극적으로 좀 PK를 얻어 좀 득점을 해 이제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좀 트벤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알메로시티와 브레다 상대로 전부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물오른 그런 좀 발베이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럼에도 현재 뭐 전력이나 경기력은 당연 트벤테가 더 좋고 그리고 트벤테의 그런 홈 이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트벤테한테 있어 더 유리한 경기는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트벤테가 이 경기 이후 이제 유로파리그 너가웃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러 이제 보데글림트 원정을 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는 2차전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트벤테가 뭐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1점의 리드를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데글림트 원정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괜히 이제 좀 애매하게 좀 준비하다가는 되려 좀 당해 좀 탈락할 위험이 좀 크다 보니까 뭐 트벤테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보다는 이제 다음 2차전에 더 좀 집중할 가능성도 이제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에 더 좀 힘을 좀 쏟을 경우도 염두는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트벤테 그런 좀 라인업적인 그런 좀 변수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발베이크의 그런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도 많이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의외로 좀 발베이크가 충분히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발베이크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발베이크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발베이크가 뭐 지금도 득점력이 많이 물올랐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홈 트벤테 상대로 이제 확 좀 득점이 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좀 트벤테 역시 어느 정도 좀 힘을 뺄 가능성 플러스 뭐 최근 좀 발베이크의 그런 좀 수비 밸런스도 나름 좀 안정적인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3.5 중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울버햄튼 경기.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가포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희찬 선수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좀 당하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이제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운 그렇죠, 황희찬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2부 리그 최하위권인 팀인 이제 플리머스 상대로 좀 지거나 안 그러면 뭐 에버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연이어 만들며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흐름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근래 이제 좀 빌라 상대로 홈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는 뭐 이제 2부 리그 팀인 거죠 블랙번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연승과 좀 더불어 그리고 이제 뭐 클린시트를 좀 연속으로 좀 기록한 것도 이제 울버햄튼의 좀 수비를 좀 고려하면은 좀 예상 밖에 좀 1위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 울버햄튼이 더 좋긴 하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면은 뭐 리버풀 상대로 그래도 울버햄튼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밀리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울버햄튼이 원정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경기 연속 이제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거와는 좀 별개로 여전히 좀 울버햄튼의 좀 수비는 굉장히 못 믿어온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제 리버풀 이제 좀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울버햄튼의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리버풀이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울버햄튼 좀 진영에서 볼을 좀 오래 소유하며 계속해서 이제 울버햄튼의 수비벽을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상대 전조조 봤을 때도 이제 리버풀이 뭐 4경기 연속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이제 리버풀이 흐름을 좀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좀 주춤하고 있는 좀 리버풀인데 뭐 이번 경기를 좀 통해서 다시 또 반등할 좀 기미를 만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로 보도할게요. 네. 리버풀 승보는 경기 내지 네,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 이제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될 리옹 경기. 자,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팀 내 핵심 윙어인 이제 알타마리가 이제 스타드렌으로 이적을 하면서 전력 손실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알타마리가 좀 팀을 떠나면서 더더욱 지금 전력이 약해진 그런 몽펠리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 및 이제 이적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유효슈팅이 적은 좀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극심한 좀 부진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랭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요소를 좀 만든 좀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리옹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알타마리가 떠난 후
네, 좀 측면 파기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그런 몽펠리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몽펠리에가 측면에서 좀 전개가 잘 안 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지난 좀 경기들처럼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알타마리가 이제 빠진 후에는 이제 좀 측면에서의 좀 전개가 잘 안 되는 몽펠리에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워졌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도 뭐 공격이 좀 침체됐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몽펠리에 그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뭐 리옹이 지금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몽펠리에 지금 주축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리옹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리옹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옹 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옹 승의 3.5 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랜드 이제 릴 경기. 자, 일단 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제그로바가 결장 중인 그저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5연패를 좀 거두다가 최근 스트라스부르와 이제 생테티엔을 연달아 잡으며 흐름을 전환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좀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경기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최근 이제 알타마리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측면을 좀 보강한 그저 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포함 이제 연패를 거두면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최악체인 르아브를 상대로 그것도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최악체인 좀 르아브르한테도 좀 잡히면서 굉장히 최악의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렌이 릴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좋은 흐름과 달리 이제 여전히 지금 스타드렌의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렌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강팀들 상대로는 매번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렌이 지금 홈이라고 해도 릴 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렌이 이제 이전에 진짜 좀 긴 연패를 좀 거뒀을 때보다는 확실히 뭐 경기력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제 좀 그 다른 팀들과 좀 비교했을 때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릴에 비해서는 뭐 이제 좀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그런 중원 장악 또한 이제 더 좀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릴이 더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렌이 뭐 릴 상대로 6년 가까이 이긴 적이 좀 없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요 경기는 이제 릴이 이제 흐름 전환을 할 가능성을 더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릴 프랜승 보는 경기. 자, 어느 반은 뭐 애매하긴 한데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 프랜승의 2.5중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소시에다드 경기. 자, 일단 뭐 베티스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뭐 3일 전에 각각 컨퍼런스 리그와 이제 유로파 리그 너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러 이제 원정을 좀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채 이제 스페인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헨트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이제 미틀랜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두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양 팀 다 뭐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좀 템포가 느린 편이지만 3일 전에 이제 원정 경기를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양 팀 다 좀 체력전 이슈가 좀 클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보다 좀 더더욱 좀 템포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뜩이나 뭐 두 팀 다 좀 템포가 좀 느린 편인데 뭐 더더욱 좀 느려진다고 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좀 이번 경기 더욱 좀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그래도 지금 비교적 소시에다드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베티스보다는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가 유독 소시에다드만 만나면은 매번 무득점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베티스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거의 지금 이제 연속해서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그 무득점뿐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좀 유효스팅도 잘 만들지 못할 정도로 유독 좀 베티스가 소시에다드의 그런 수비를 좀 뚫기는 어려워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비교적 이번 경기에서도 뭐 공격에서 기대치는 소시에다드가 높지 않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소시에다드가 뭐 3연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시에다드 프랜승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빌바오 경기. 네,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빌바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상대전 중에서도 빌바오가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원정이라 해도 빌바오 승부는 경기. 네, 어느와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인터밀란. 네,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이제 햄무알무.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랑스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 네, 요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뭐 스트라스부르 좀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네, 2.5 균이다 보니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